제5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57회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출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려워진다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혹자는 이제 이번 시험 쉬었네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회차, 전전회차까지 선택지가 쉬운 선택지가 등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선택지는 좀 한두 문제 정도에서 그것도 답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면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선택지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우려할 만한 그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 지엽적인 선택지가 답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지선다가 아니고 사지선다에 가까운데 언제 이것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순간 이건 공무원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려는 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런 형태로 57회처럼 출제가 되지 않을까. 혹은 이거보다 쉽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선택지가 출제가 된다는 거에 유념을 좀 하시고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다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1번 문제 들어갈게요. 1번 문제는 역시 유물 유적 문제죠. 자, 가시대 생활 모습. 김해 구산동의 무게 350톤 규모의 초대형 고인돌이에요. 그렇다면 끝났죠. 매장 주체가 발굴돼서 무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고인돌은 그 규모와 출토유물을 통해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찾아라라는 거죠. 1번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 소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6세기 지중왕.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됐다. 고려시대죠.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서 살았다. 동굴, 막집, 막접다. 구석기. 그렇죠? 반달 돌칼 사용해서 수확을 했다. 벼농사 청동기.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실을 벗기 위해서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원시적인 수공업 신석기. 주먹도끼, 집게, 뗀석기는 구석기, 떼어낸 석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2번이니까 이제 나라, 고조선 아니면 연맹국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개천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고조선 아닌가요? 그렇죠? 당군왕감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이 나라를 건국한 것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이에요. 자, 1909년에 대종교는 단군신앙이죠. 그렇죠? 나철 오기요. 자, 개천절로 이름을 짓고 기름한 것에서 유래가 됐고요. 매년 10월 3일 만이상 참성대에서 이 나라의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자, 고조선의 설명으로 오는 것 1번 백제와 연합해서 금성을 공격했다. 자, 백제와 연합을 해서 금성이면 어디예요? 신라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가야 혹은 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4세기 말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백제가 가야와 일본 왜들 가야 왜구에게 신라 공격을 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 뇌물 마립간이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신라죠. 신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시행한 건 고구려죠. 그렇죠. 고구려 2세기 고국천왕 때 을파소를 시켜서 빈민을 구제했다.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했다. 백제국. 그렇죠. 백제. 자,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린 법금 8조. 자, 8조법은 고조선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가와 나. 자, 그 나라에는 왕이 있고요. 벼슬로는 상가, 고추가. 그렇죠? 그리고 사자주의 선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자주의 선인이 꼭 나와줍니다. 고구려 할 때는 이 상가, 고추가 내주고 사료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사자주의 선인까지 내주니까 고맙죠. 10월은 동맹. 그래서 제천행사,
고구려죠. 고구려. 그 나라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해서 상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책화에 대한 내용이죠.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무천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동해지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고구려 나는 동해를 찾는 거다라는 거죠. 가는 고구려 나는 동해.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들어가자. 가. 1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변한. 사만이죠. 사만. 그래서 틀렸고요. 서욱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라는 고구려인데 가번 고구려 맞네요. 2번이 정답이고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았다. 이거는 고조선이죠. 그렇죠? 고조선.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라는 부여죠. 부여는 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골품제 신라죠. 그렇죠? 신라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고구려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삼상관을 쓰고 혹은 금동관을 쓰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의 이 불상을 가상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너무 신기하네. 나도 그래. 다음 전시실에서 이 불상과 재료만 다를 뿐 모습이 매우 닮은 일본 교토 고류사의 불상이 있다. 이것은 목조예요. 목조. 우리는 금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준 건데 얘들이 지들이 먼저 만들었다고 우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대꾸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동,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만들어준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삼국시대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1번. 자, 1번은 통일신라 경주 구항동 금제열의 입상입니다. 지금까지 한 2번, 3번 정도 출제가 된 거예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57회인데 2번, 3번이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죠. 그래도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삼국시대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자상 발해 거죠. 자, 4번 뭡니까? 고구려죠.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고요. 5번은 고려 철불이죠. 그래서 광주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천동 이천동이 아니고 충국리 철불이라고 불렀던. 근데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충국리 철불이라고 한 부르고 광주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바뀐 지는 몇 년 됐기 때문에 이제 충국리 철불이라고 하면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어딨냐? 2번에 있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이 동상은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했대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의 국서를 양나라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중국 남조 중에서도 양나라. 그러니까 이제 백제 쪽 같은데 보내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 또한 동상 앞 석상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한 무엇이 있어요? 무엇? 아니 석수가 있잖아. 무엇이요? 무령왕릉 있죠. 그러면 무령왕릉에 대한 내용 있죠. 그래서 백제 지금 왕을 물어봤으니까 무령왕 6세기 백제 무령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무령왕을 찾아라라는 얘기죠.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원래는 익산으로 이제 천도를 하려다가 못했던 무왕. 그래서 익산에 왕궁리가 있죠. 무왕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열하고 고쳤다. 누구예요? 백제 성왕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22 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했다. 누구죠? 이것이 이제 무령왕이죠. 성왕은 22부, 무령왕은 22 담로, 도시 부서 이렇게 하셔야죠. 3번 정답. 자, 네 번째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 백제 근초고왕이죠. 그래서 백제 전성기 때. 자, 다섯 번째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으니 불교 수용 4세기 때 침류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자, 우리가 이제 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이게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방방곡곡 함양에 사진이구나. 이번에 소개할 곳은 함양 삼림입니다. 자, 이 숲은 당에서 귀국한 누가 천령군 태수로 부임했을 때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성했다. 백성들의,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에서 귀국한 누구,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펴본 누구는 기억 방안을 담은 시무 10조를 진성여왕에게, 여기에서 이제 알겠다, 올렸는데요. 당시 진골 귀족들이 반대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책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정치 나 은퇴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돌아섰던 신라 최치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인물을 물어봤으니까 최치원에 대해서 이제 풀어봐야죠. 자, 1번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를 저술했다. 누굽니까? 유식불교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불교 같은 경우 이런 문구는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거지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이런 걸 출제를 했어요. 자, 2번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입문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청방입문표 강수죠. 그래서 당나라에 갇힌 김인문을 석방해줘라 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이런 일종의 상소 뭐 이런 거예요. 세 번째, 한자의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는 원효의 아들 설총이죠. 자, 네 번째, 신라 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 길상탑기를 남겼던 누굽니까? 최치원이죠. 그래서 전사자, 전쟁에 가서 이제 그 사망한 사람들의 원혼의 명복을 빌기 위해 탑을 세운다라는 내용의 비문을 해인사 묘 길상탑기. 이 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최치원을 물어봤던 문제는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문화쟁론은 원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여기에서 알만한 거. 그러면 원효, 설총. 나머지는 너무 좀 생소하거나 어렵게 출제가 됐죠.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점짜리. 자, 7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가번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했대요. 윤충은 모르겠는데 대야성은 알겠다라는 거죠. 공격해서 함락했다. 이때 도덕인 이찬, 품석과 사지, 죽죽, 그리고 용석 등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쳐서 함락시켰다라는 거죠. 백제 의자왕 때예요. 그렇죠? 의자왕이 대야성을 함락했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신라와 당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기 위해서 소불이 벌판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의자왕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소정방 당나라 장수인데 꺼리는 바가 있어서 전진하지 않자 김유신이 그를 달래서 두 나라의 군사가 용감하게 네 길로 일제히 떨쳐 일어났다라는 거야.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의자왕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밖에 당나라와 신라군이 이렇게 있는 나당 연합군이 지금 백제 도성 앞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백제 사비성이 함락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의 백제 공격. 흑지상지 나오면 뭐예요? 백제 부흥운동이죠.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르는 사가 3만 명이나 되었다. 흑지상지가 별부장 사타성을 데리고 험준한 곳에 응고해서 복신과 호응하였다. 복신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 부흥운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대로네요. 그렇죠? 의자왕 대야성이 함락했고 이때만 해도 백제 기세가 등등했을 때고 자, 그리고 이제 사비성이 이제 함락되는 그 과정을 나타냈고 그리고 함락된 후에 백제가 멸망한 뒤에 있었던 일이니까 가나다 1번이 정답이 돼야죠. 요 문제는 3점짜리라고 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다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다라는 거죠. 자, 8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왕을 찾아야죠.
자,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거열주를 나누어 청주를 두니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다. 대하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 구주, 대하찬. 아, 자, 서원, 소경, 어허를 설치하고 아찬, 어허, 원태사를 사신으로 삼았다. 남원, 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주민들을 옮겨 그곳에 나눠 살게 했다. 지금 보면 국가는 어디예요? 신라예요. 대하찬 그리고 아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신라 골품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구주가 나왔고 소경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구주 오소경 누구야? 신문왕이죠. 그렇죠? 구주 오소경입니다. 그래서 신문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예요? 신문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 그런데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신문왕 파악했습니다. 금관가야가 멸망했다. 금법대진. 금관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그러니까 신문왕과 관계가 없고요. 이 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했다. 독도도 이때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6세기 신라 지증왕. 그렇죠? 자,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가 선치된. 야, 이런 것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었던 선택지 같은 거예요. 이런 선택지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진흥왕 때 품주가 설치됩니다.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왕권강화 누구예요? 신문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인데 자, 일단 5번 하고 인재 등용을 위한 독서선분과는 원성왕이죠. 탈락.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볼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품주 모르죠. 요건 이제 공무원 시험 이런 선택지거든. 모른다 치면 1, 2, 4, 5 사지선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 와, 너무 어려운데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쉽잖아. 그러면 사지선택지, 사지택일형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왕을 알기 때문에 신문왕 등장하는 거 쉽게 나와요. 고마운 문제죠. 자, 9번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 나라의 관제에는 선조성이 있는데 선조성. 자, 좌평장사, 시중, 좌상시, 간이가 소속되어 있고요. 중대성, 우편장사, 내사, 조고사인이 소속되어 있고요. 정당성, 대내상, 대내상 한 명을 좌우상에 두었고요. 좌우사정을 그 각 일명을 좌우평장사 아래에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이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대내상, 삼성. 그리고 육부에 대한 얘기죠. 삼성에 대한 얘기. 그럼 어디예요? 발해죠. 발해 삼성에 대해서 나와줬어요. 장관은 대내상이라고 나와줬으니까. 그렇다면 발해를 찾아라라는 거죠. 1번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라는 거 발해죠. 발해 국립대학교 주자감 1번 정답. 2번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 누가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죠. 자, 구사당 10정의 군사조직을 갖추었다. 신라잖아요. 중앙군, 구사당, 지방군, 10정, 신라 신문왕. 개국, 태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태창은 처음 들어보는데 개국은 썼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언제? 진흥왕 때. 자, 왕족인 부여씨 그리고 팔성의 귀족 백제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4번 태창 몰라도 개국은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예요. 그리고 발해를 물어봤는데 발해가 1번에 딱 하니 나와줬으니까 고마운 문제죠. 1번이 정답. 자, 1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평운 화상 승탑. 편운 화상이 누구냐? 모르는데, 그쵸? 연호 정계가 새겨진 편운 화상 승탑이에요. 전북 남원에 실상사 조계함터에 있는 이 승탑에는 정계 10년 경호가 새겨져 있어 건립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정계는 백제 원한을 풀겠다고 선언하면서 요거 봐라. 완산주에 나라를 세운 알겠다. 그렇죠? 자, 누구예요? 완산주에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백제 원한을 풀겠다라고 했던 후백제죠. 견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물을 찾는 거니까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죠. 자, 1번 봅시다.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산전투는 언제예요? 후백제 견훤이 신라 쳐들어가서 927년에 신라로 쳐들어가서 신라 경애왕을 살해하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를 지원했으나 그렇죠? 이때 있었던 전투가 공산전투죠. 신라를 지원했으나 고려도 패배했던 그 전투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썼어 이거는?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다. 후백제 입장에서 썼죠. 그러니까 후백제 누구예요? 견훤 1번이 정답. 2번 귀순한 김순식에게 왕시성을 아사했다라고 했죠. 고려 태조 왕건의 사성정책. 자, 세 번째 패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야,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정치도감이라는 거는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출제를 했어요. 3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 선택지에 등장을 했던 이런 문구예요. 충무관 때. 네 번째 청해진을 근거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누구예요? 장보고지요. 자, 광평성을 설치하고 광치나 혹은 광친에 서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광평성 누구예요? 견훤이 백제를 세우고 그리고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잖아. 이 후고구려 밑에 광평성을 둔 거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궁예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궁예를 찾는 게 아니고 누구? 견훤을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 속을 놔봐라 라는 거죠. 행영, 병마, 별감, 승선, 최홍정과 누군지 모르죠. 병마사, 이부상서, 이부, 문관이 여진, 추장, 거위에게 거위 등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구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진이 구성의 반환을 고려에 요청을 했으니 마땅히 이전에 했던 약속처럼 하늘에 대해 맹세를 해라. 그렇죠? 추장 등은 함주 성문 밖에 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맹세하기를 지금 이후 대대손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이다. 누가? 여진이 고려에 조공을 바칠 것이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했다. 자, 최홍정 등은 길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구성의 전투 장비와 군량을 내지로 들여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예요? 구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려 예종 때 얘기죠. 그래서 고려 예종 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구성을 쌓죠. 그리고 구성을 축주했는데 여진 애들이 자꾸 비니까 우리가 또 반환을 합니다. 그것도 예종 때. 그렇죠? 그래서 구성을 반환했던 이 모습. 그럼 지금 여진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 지금 보면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란과 상관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천리장성. 그리고 가만 있어봐, 천리장성. 그러면 별무. 여기 있네. 그렇죠? 여러분, 별무반 편성은 누구 때 합니까? 숙종 때. 숙종 때 윤관이 숙종에게 주장을 하죠. 별무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별무반 만드시오. 숙종 때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예종 때 공격을 해서 구성을 축조하고 반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라번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여기에서 이제 거란 침입 바로 직후. 그렇죠? 천리장성 왕궁 그 다음에 모르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별무반을 편성했으니까 요때 여진과 한번 전쟁을 했었고 그리고 패배한 윤관이 와서 숙종에게 건의를 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겸이라는 좀 멀지요. 인종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예종이 들어가야 된다. 라번이 정답. 자, 12번 문제로 가봅시다. 밑줄군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걸 찾아봅시다. 안성 망이상성에서 준풍 4년 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됐습니다.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이 왕이 누구예요? 몰라요? 준풍을 모르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 왕은 백관의 공복도 정했는데 고려시대 개경이 또 나왔어요. 혹시 모를까봐 수도까지 내줬어. 이런 막 힌트를 막 주고 있어요. 그렇죠? 황도로 명명하는 등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확립을 도모했던 고려 전기, 고려 초에 왕권 강화를 했었던 고려 광종에 대한 설명이죠. 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12목의 지방관이 파견
12목의 목사파견, 성종이죠. 그렇죠? 자, 쌍기의 권위로 과거가 2번이 정답이네요. 과거제 문과만 시행했던 광종. 세 번째, 대장도감에서 8만대장경. 이건 고종 때 최우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자, 안의 이방실 등이 홍건적 격파. 요것은 언제예요? 고려 말이죠. 고려 후기 국민왕 때 신돈이 전면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누구예요? 방금 봤잖아요. 국민왕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광종 때 2번에 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1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양계와 오도. 호호. 고려시대네요. 진벽법석에 이거 뭐야? 병화를 물리치기 위해서 거행한 불교의식입니다. 자, 사용된 비용은 모두 백성에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것. 무슨 복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중유사를 파견해서 내고의 은병 300개를 내어서 여러 대에 나눠줬다. 은병이니까 활구를 조판했던 그 찍어내 주조했던 고려 숙종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뭐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나올까? 고려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 뭐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1번 백동화를 주조하는 전환국의 기술자. 백동화는요. 조선 후기 조선 마렵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주저하면서 찍어냈던 화폐지요. 그렇죠? 신해통공 시행 소식. 이건 언제야? 정조 때잖아요. 조선 전조, 조선 후기. 세 번째,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 고려시대. 자, 네 번째, 3번이 정답이죠. 담배, 인삼 등의 상품작물, 조선 후기 상품작물 드렸고요. 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 CEO가 등장했죠. 광산의 번성은 언제 했었어요? 농촌에서 못 살겠다 그랬죠. 다 이탈내서 광산에 털을 잡았잖아요.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고려와 관련된 3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됐네. 그냥 고려만 알면 됐네. 그러면 양계, 5도 양계 나왔을 때 끝났네. 그렇죠? 쉬운 문제. 그래서 1점입니다. 자, 정답은 3번. 1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지원 7년. 와, 언제지? 원종이 강화에서 송경으로 환도할 적에 개경환도네요. 그렇죠? 자, 장군 홍문계 등이 나라를 그르친 권신 임유무를 죽이고 이제 무신 정권이 이제 끝나는 그런 과정이네요. 왕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권신의 가병, 신의근 등의 부대가 승화후를 왕으로 옹립한 거죠. 반역을 도모하면서 미처 강화를 떠나지 못한 신류와 군사들을 강제로 이끌고 남쪽으로 항해하니 배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삼별초 항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금 보면 개경환도 이후니까 1270년 이후고 지금 여기 신의군, 가병,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강화를 떠나지 못한 승화오온을 이렇게 이제 왕으로 추대했고 그 다음에 계속 버텼다라는 거죠. 뭐예요? 별무반, 삼별초. 몽골이 쳐들어와서 개경환도한 다음에 여몽 연합군을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 있는 삼별초를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별초가 강화도 그리고 진도로 내려가면서 승화우를 왕으로 옹립했으니 정부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별초 진도 정부에서 일본에 뭐라고 얘기해요? 고려첩장 불심조조. 뭐예요? 자, 몽골 애들이 조금 있다 이제 니들 칠 것이니 우리와 연합하자. 그때 이제 고려에서도 똑같이 서찰을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삼별초. 자, 1번 김윤우가 천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고려 정부는 벌써 이제 항복을 선언한 상황이고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2차 침입이죠. 한참 싸울 때. 그러니까 이 상황 이전의 설명이죠. 묘청이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인종 때니까 훨씬 이전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김방경의 군대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하였다. 야, 요거 앞에 건 모르겠는데 뒤에 건 알겠네.
탐라면 제주도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삼별초를 진압했으니까 지금 이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조금 있다가는 또 제주도로 가겠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환도할 적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황 이후에는 요 상황인데 요것은 몇 번? 3번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1273년에 삼별초는 끝까지 제주도에서 저항을 했죠. 제주도의 삼별초와 관련된 성 뭐예요? 항파두리성. 항파두리성. 자, 최충원 봉사십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했다. 최씨부신 정권 훨씬 이전 상황이고, 자, 경대승 이것은 최충원 최씨정권보다 이전 상황. 무신집권. 그렇죠?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지금 보면 이후 상황은 삼별초 3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15번.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현존하는, 가만히 있어봐. 5층 얘기가 없네. 그러면 목조건축물이니까 고려? 자, 공민왕 때 지붕을 크게 수리했다. 그러니까 공민왕 때는 애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민왕 때 보수공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니까 공민왕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래요. 그래서 맞배지붕. 여러분, 이 맞배지붕 같은 이런 단어는 이거는 이제 공무원 그 시험에서 나왔던 그런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 안 넣어도 돼. 요 정도만 해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굳이 넣었다는 것은 앞으로 좀 어렵게 내겠다는 얘기예요. 출제자의 의지지. 의도가 아니고 의지. 자, 그렇다면 이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고려의 문화유산이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찾아보자.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 고려시대 경북 안동에 있던 봉정사 극락전. 제가 이제 그 이론 강의할 때요 꼭 말씀드렸던 게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은 꼭 좀 기억해 주셔라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은 법주사 팔상전 충북 보은 요것은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데 5층으로 된 이 들어가야 돼요. 5층으로 된.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건축물. 구례 화엄사 역시 조선 후기죠. 그래서 전남 구례 화엄사 각한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1번과 4번부터 이 관계에서 헤매야지. 자, 영주 부석사 무량수 아이고 여기 됐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2번, 3번은 제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왠지 요거가 같다라는 거예요. 왜? 부석사니까 부석사는 통일술라. 그러니까 무량수전 이게 더 이전 거 아니야? 그래서 5번으로 체크한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번 기회를 빌려서 한번 외워보자라는 거죠. 1번이 정답. 자, 1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재 같은 게 쉽게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번 회차는 이 쉽게 도출은 못하는 그렇죠? 어려웠던 문제다. 자, 16번 밑줄근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역사신문. 자, 정부 관악진흥. 자, 관악진흥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고려시대죠. 자, 최충이 세운 문헌공도. 자, 이거 이제 문종 이후 아니에요? 그렇죠? 고려 문종 이후에 최충이 구제학당을 만들면서 사학이 융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의 학생이 이 문헌공도죠. 그래서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 이제 사학, 그러니까 사교육 12개 학원이 만들어진 거고 학생이 몰려들어 사학이 크게 융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자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는 제수업, 명경업 등의 새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자감에 300일 이상 출석해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악을 진흥시켰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밑줄근 방안이 뭐예요? 여러 가지 고려 정부의 관악 진흥책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한번 봅시다. 숙종 이후에 관악지등책 양현고를 두어서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1번 정답이죠. 그렇죠? 고려 예종 때 장학재단 양현고를 만들었습니다. 1번 정답이죠. 2번 서원이 왜 나와? 서원이. 서원을 세워서 후진 양성과 선현 재양에 힘썼다. 이것은 사학이죠. 사학. 그렇죠? 자, 조선시대. 초계문신제. 와, 이건 너무했다. 조선 정조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7세 이하의 당하관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뽑아서 정조가 재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40세가 되면 소정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 초계문신제. 만관당을 설립했대요. 원외 학자들과 교류하게 했다. 누구예요? 충수광 때 충선왕이 연경에 가서 세우죠. 그러니까 충선왕이 맞아. 그렇죠? 근데 이제 시기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충수광 때 충선왕이 설립했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죠. 경당을 설치해서 청소년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경당이 언제 나와요? 고구려 장수왕 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중앙에는 소수르망 그리고 장수왕이 지방에 경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1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마천목을 좌명공식에 봉한다라는 노건이 돼. 자, 마천목은 제2차 왕자의 난 당시에 회안공 이방간, 이방원의 형인데요. 과 치열한 전투에서 누가 인물이니까 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라는 거죠. 이후 왕위에 오른 누구는 마천목을 3등 공신으로 책봉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이방관과 2차 왕제의 난에서 승리를 한 사람 누구예요? 물론 어떻게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뭐예요? 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에 대한 문제예요.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과전을 역파하고 직전을 설치했대요. 직전법.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야 돼요.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제공했던. 그렇죠? 누구다? 세조다. 자, 두 번째 최문선의 건의로 이건 지금 나오면 안 되죠. 고려 우왕 때죠. 화통도감 화약을 만들어서 그렇죠. 화포를 설치해서 진포 대첩에 활약했다. 자, 세 번째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그렇죠?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숙종 때, 그렇죠? 그리고 선조 때, 나머지는 인조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어영청이니까 인조 때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하지만 북벌을 추진하였다라고 나왔잖아요. 북벌은 인조의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이 됐을 때 효종이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육조직계제는 누구죠? 태종 그리고 세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뭐예요? 태종 이방원이니까 태종이 들어가니까 둘 다 맞죠? 4번이 정답.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괴범 누구죠? 성종. 그렇죠? 세종 아니라고요. 헷갈리시지 말라고. 아무튼 세종으로 풀었다고 해도 태종은 4번에 있으니까 맞긴 맞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악학괴범은 누구예요? 성종입니다. 그렇죠? 18번 문제. 자,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김종직의 자는 계운이고 호는 전필제이다. 김숙자의 아들로 선산 사람이다. 지금 김종직이 나왔어요. 점점점. 효행이 있고 문장이 고결해서 당시 유학자의 으뜸으로 추앙받았는데 후학에게 학문을 장려하여 많은 사람이 학문을 설치했고 후학 중에 김굉필과 정여창 같은 이는 도학으로 명성이 있었고 김일손, 유호인 등은 문장으로 이름을 알렸고 그 방의 명성을 얻은 이가 매우 많았다. 연산군 때 유자광, 이극돈 등이 주도한 무엇이 일어났을 당시에 김종직은 이미 세상에 떠났지만 화가 그의 무덤까지 해서 부관 참사를 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김종직을 부관 참시했다. 왜요? 김일손이 김종직이 지었던 조의제문을 요것을 사초에 수록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 훈구파가 연산군에게 고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화가 무슨 사화예요? 무오사화죠. 첫 번째 사화. 자, 1번 개우정난의 배경이 되었다. 개우정난은 단종 때 그 수양대군이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잖아요. 단종 때 황표장사가 있었죠. 그래서 황보인 그리고 김종서가
황표정사를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개우정난 일으키고 그리고 이 수양대군은 나중에 세조가 되죠. 그렇죠? 아무튼 이 연산군대하고 관계가 없다.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서 일어난 것이 무오사화죠. 2번이 정답이고 위운삭제 이건 다음이죠. 기묘사화죠.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 개혁정치, 급진적 개혁정치를 추진하다 이렇게 됐다. 윤희밀파가 제거되는 결과 소윤이 대윤을 공격하는 사건 뭐예요? 을사사와 관련이 있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되는 계기는 선조 때 있었죠. 그래서 정열이 모반 사건 이 일을 계기로 정철 서인 쪽에서 수사관이 임명되면서 동인을 공격하기 시작이고 이때 동인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9번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각 지역 출신 가운데 서울에 살면서 벼슬 하는 자들의 모임을 경제소라고 합니다. 자, 경제소에서는 고향에 사는 유력자 중에서 강직하고 명석한 자들 선택해서 어디에 두고 향리의 범법 행위를 규찰하고 풍속을 유지했다. 향리도 잘못하면 혼내고 풍속도 유지하게 향약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무엇을 설치하고 향임을 둔 것은 맡은 바를 중히 여긴 것입니다.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늘 바뀌니 백성의 일에 뜻을 둔다 하여도 먼 곳까지 살필 겨를이 없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서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서 그 지역 유지, 그 지역의 기강을 맡도록 수령의 눈과귀로 삼았다. 유양소죠. 유양소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요거 유양소 오랜만에 출제가 됐다. 자, 1번 주세붕이 처음 설립한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좌수와 별감을 설발해서 운영하였다. 유양소의 간부죠. 좌수별감 2번이 정답. 자, 3번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으니까 지방과 관련된 설명이죠. 지방의 향교. 대성전을 세워서 성현의 제사를 지냈던 성균관이죠.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부분 철폐됐다. 서원. 그렇죠? 서원 다 철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이것은 오랜만에 출제가 돼서 그렇지 쉬운 문제입니다.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 거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 거 조금 보신 분들은 아 이거 되게 쉽네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좌수별감은 꼭 체크를 해놔야 된다. 유양소의 간부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20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세조 때 축조했고요. 아하.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대리석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탑이래요. 아하. 각 면에는 부처, 보살, 천인상 대리석과 관련됐고 이 탑 근처에 살던 박지원, 이덕무가 서로 교류해서 이들 백탑파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건 모르겠다라는 거죠. 몰라도 돼요. 여기만 아시면 돼요. 세조 때 대리석과 관련된 탑이에요. 높은 탑. 뭐예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고려시대라고 하면 무슨 탑? 청천사지 10층 석탑이겠죠. 그런데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조선 세조 때니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네요. 그렇죠? 자, 2번은 어디 거예요? 백제. 그래서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이건 뭐 다보탑이니까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여기는 발해 영광탑이죠. 발해 영광탑은 탑이 출제될 게 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21번 문제입니다. 밑줄군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이 비각에는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 대첩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모르겠는데요. 홍명구와 유림은 이 전쟁 당시 남한산성에 피란에 있던 국왕을 구하기 위해 근황병을 이끌고 김화에서 적을 크게 붙질렀다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던 왕 누구죠? 인조. 자, 그렇다면 남한산성의 인조 병자호란. 그러면 당시에 이 전쟁은 뭐예요? 병자호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병자호란 때 피난에 있었고, 자, 그럼 지금 전쟁을 물어봤으니까 이 전쟁은 병자호란. 자, 병자호란 때 있었던 사실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죠. 자, 1번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 설치됐죠. 중앙군 5군영 중에 하나 최초로 만든 거죠.
자, 두 번째,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거 고종때잖아요. 흥선대군 집권 때. 그렇죠. 그래서 병인 양요 때. 세 번째,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요거는 임진왜란 홍의 장군 곽재우잖아요. 자,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참전했다. 이거 광해군 때 중리배교 아닙니까? 그렇죠. 김준령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와, 어떻게 알아 이걸? 몰라요? 이 5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인데 일단 설명드리고, 병자호란 중에 인조가 남한산성에 이제 피란에 있잖아요. 그 인조를 구출하기 위한 그 남한산성 그쪽의 전투. 그 남한산성의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우리 그 관군이 이 올라가면서 이제 전쟁을 했던 병자호란 때 전투입니다. 이것이 인조 구출을 위한 남한산성 전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했죠. 아무튼 5번이 정답인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허걱 답이 없네? 그러면 안 되고 하나씩 잘라봐요. 이거 확실하지? 이것도 확실하죠. 1번, 2번 절대 될 수가 없어. 곽재우 이것도 확실하잖아요. 강홍립 확실하네. 이게 남았어. 근데 긴가민가? 에라 이게 맞겠다. 왜냐면 요거에 대한 확실성이 있으니까 이건 속어법으로 풀어야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문제다. 5번. 하여튼 5번이 정답. 자, 22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찾아라라는 거죠. 가, 임금이 정교하기를 내 생각에 허적이 숙종 때인데 혹시 허견의 모반을 알지 못했는가? 허적의 아들 허견이 복창군을 옹립한다 라는 서인의 모함이 있었고 공격을 했죠. 문안을 보니 준기를 산속 정자에 숨긴 사실이 비로소 드러났으니 알고서도 엄호한 정황이 분명하며 갖출 수가 없었다. 그저께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것도 이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환국, 경신 환국, 이로 인해서 서인이 집권하게 됐죠. 자, 4번. 임금이 명하기를 국군이 평안하고 태평을 회복해서 중전이 복위했대요. 자, 숙종 때 중전이라고 하면 인현왕후 민씨 그리고 희빈장 씨가 나중에 중전이 되니까 두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복위라고 했으니까 인현왕후 민씨가 중전으로 복권된 거죠. 그러면 중전이었던 장 씨는 희빈으로 강등되고,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하는 도리다. 장 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적구인 희빈을 내려주도록 해라. 다시 이제 강등시킨 거지. 다만 세자가 조석으로 문안하는 것은 패하지 마라. 세자는 그대로 두고 어미만 이렇게 패하는 건 좀 중전에서 강등시켜라. 이렇게 된 거죠. 세 번째 황국. 그렇죠? 그래서 갑술 황국이죠. 그래서 중전 민씨 복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 환국, 두 번째 환국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봅시다. 자, 1번 양재역 벽서 사건. 양재역 벽서 사건이 우리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3번 정도 나왔으니까 양재역 벽서 사건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윤이 이게 을사사화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을사사화가 뭐예요? 소윤이 대윤을 공격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막 다 제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잔여 인력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때 양재역에 벽서를 붙여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대윤 자치를 싹 다 없애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소윤이 대윤을 제거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을사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당합니다. 그리고 사약까지 받죠. 그렇죠? 이것이 언제요? 기사왕국입니다. 자, 송시열이라고 하면 서인 출신이, 서인의 영수죠. 당시에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시키고 패출했지요. 그렇죠? 그때 이제 서인이 아니 되옵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럼 너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배 보내고 사약. 그것이 두 번째 왕국, 기사왕국이니까 이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중전을 복관시켰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맞네요. 두 번째 황국이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맞았네. 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됐으니 현종 때 2차례 예송 논쟁이 있었고요. 정열립 모반 사건으로 기초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선조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인 쪽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된 사건이고,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탕평비가 영조 때 어딥니까? 성균관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이 법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봐라. 공납의 개혁. 어떻게 볼 것이냐. 박납의 폐단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곡물을 현물 대신 쌀, 배, 뭐야 이거 쉽잖아. 그렇죠? 쌀, 배 등으로 납부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1점이네. 그렇죠?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곡물을 납부하게 돼서 토지가 많은 지주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대동법이죠. 그렇죠? 양반 지주를 대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양반 지주는 뭐라고 그래요? 반대하고. 농민들은 빨리 해라 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약 100여 년이 소요됐던 대동법이죠. 자, 1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현물 구입 상인이 등장을 하죠. 맞는 설명이죠. 1번이 정답.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재정으로 귀속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균역법 영조 때. 전세를 풍유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과세했다. 9등급 풍년, 중년, 연분 9등법. 그래서 세종 때 공법. 자,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됐으니 양반도 부과해. 그래서 호포제, 호는 동포제라고도 했던 흥선대원군. 그렇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결작. 야, 이거 좀 줄였더니 세금을 줄였더니 모자라네. 야, 이 결작이라고 해서 2도씩 더 걷어. 그렇죠? 그래서 양반에게 이것이 힘이 세야겠죠. 왕의 힘. 그래서 균역법.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답은 1번밖에 없죠. 대동법 1번이 정답. 자, 2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와 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속대전 뭐야 이거? 그렇죠. 대전 통평 쉽다. 그렇죠? 속대전 누구 때? 경국대전을 증부해서 편찬한 법전. 속대전하면 영조. 그렇죠? 대전 통편. 와, 대전 회통하고 통편하고 헷갈리는데. 자,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법령을 통합해서 법전이다. 누구 때 법전입니까? 정조 때지요. 정조 때. 자, 회통은 대전 회통은 히읗이 들어가잖아요. 히읗. 그러니까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히읗이니까 맨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회통이 아니면 통편. 그러면 속대전과 대전 통편 영조와 정조를 풀어라라고 하는 문제죠. 1번. 청과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면 숙종 때 세웠으니까 관련이 없죠. 자,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던 고종 때 흥선대원군. 이 종물을 파견해서 대마도를 정벌했다. 세종 때지요. 국왕의 친위 부대 장용영. 장용영 언제요? 정조 때잖아요. 정조. 나번 정조. 옳다건이 4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 효종 때지요. 효종 때 나선 정벌을 하게 되지요. 효종은 없네요. 그래서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5번부터 문제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